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월가의 목소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회복하면서 미주은 채널에 전폭적인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만 가지고 진행하던 미주은의 컨텐츠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대가의 목소리라는 코너도 있고요. 월가의 추천 주식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월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특히 월가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킹 알파를 통해서 수치적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종목을 분석해보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취지가 담겨있는 코너거든요. 자,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을 선택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직접 수치적인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월가의 목소리 주인공은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말해주고 있는 종목의 이름은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입니다. 핀테크 쪽의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해서 과연 골드만삭스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s time to buy the dip on PayPal. 그래서 페이팔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할 시기다라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마이클 앙입니다. 자, 이분이 이니시에이트 했다는 것을 시작했죠. 페이팔이라는 종목을 원래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커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레이팅이 바이 레이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매수로 이번 커버리지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연 페이팔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따라서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가격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페이팔을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페이팔의 주가는 3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페이팔에 대한 미래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페이팔이 리턴을 할 것이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EPS의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냐면 2022년부터 앞으로 향후에 한 20% 정도를 초과하는 이러한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20%가 넘어가는 성장을 다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리레이팅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진 멀티플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제를 주로 해주는 기업인 페이팔 같은 경우는 12개월의 타겟 프라이스를 144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요, 121.18이거든요. 따라서 144를 121로 나누면 19%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팔의 투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혁명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결제 수단, 그리고 이커머스, 그러니까 커머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당연히 이제 페이팔 같은 결제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기대하기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 앞으로 더 소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페이팔이고 또 하나는 벤모거든요. 이 두 가지의 브랜드에서 다양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슈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현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정부에서 계속해서 스티뮬러스 책을 나눠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많은 현금들이 시장에 나돌면서 페이팔의 트랜잭션 마진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아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스트한
하는 그런 영향이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연준을 통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을 좀 긁어 모으는 중이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앞으로 뭐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팽창하지 않는 한 뭐 스티뮬러스 책 같은 것은 다시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이팔이 예전만큼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은 쿠션을 가지고 있다. 쿠션은 안전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떨어져도 쿠션에 떨어지면 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트랜잭션 마진이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하이 틴즈 레비뉴 그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 틴은요, 틴이 이제 10이잖아요. 10대 중에서 하이니까 18, 19, 뭐 거의 20%에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렛대 이런 뜻이거든요. 지렛대가 뭐냐면 조금만 이제 힘을 줘도 푹 올라가 버리죠. 이런 지렛대의 효과를 이용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돈을 별로 쓰지 않고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 볼륨 릴레이티드 오펙스의 레버리지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펙스는요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업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영업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계속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의 종류에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세일즈, 마케팅, 연구 개발비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팔은 이런 비용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는요 페이팔 말고도 이번에 블록이라는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니셜 레이팅이 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냐면 굉장히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좋은 이런 기업이 블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캐시앱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캐시앱의 비즈니스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캐시앱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어 투 피어 페이먼트 플랫폼,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을 끼지 않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끼리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캐시앱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펜딩이라는 것은 넓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송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많이 개발을 해놔서 이 캐시앱의 기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스퀘어도 가지고 있고 캐시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는 12개월 타겟 프라이스를 173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8%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스퀘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기관 골드만삭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핀테크 1등 기업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의 투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점검해 봤는데요. 약간 스토리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스토리 부분을요, 제가 쓴 두 번째 책의 챕터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이 페이팔이었거든요.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내용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인 쪽이고요. 다음은 소비자 쪽인데, 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대출 지원도 해주고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쪽에 툴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와 같은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를 위해서는 자금을 관리해 준다든지 은행의 역할이죠. 그리고 국내외에 송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플랫폼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상인 쪽 그리고 소비자 비즈니스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해온 종목이 바로 페이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의 장점은 1등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는 계좌의 오픈 수가요 무려 3억 7,700만 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페이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의 매력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냐면 핀테크 쪽의 대장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규모, TAM이라고 부르잖아요.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의 규모가 무려 110조 달러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경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팔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잠재 시장 안에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좀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디지털 혁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찾아온 팬데믹의 영향으로 디지털 시장의 침투율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디지털 시장의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20년부터 갑자기 17%로 공중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 쪽에 반감을 갖건 반감을 갖지 않건 관심이 있건 관심이 없건 간에 무조건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찾아왔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영향이 페이팔로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미래 전망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 부분은 뭐냐면 페이팔이 내부적으로 예상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까지 50빌리언 이상의 레비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페이팔이 굉장히 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온 기업이잖아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매출의 성장이 매년 연간 18%의 평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체적인 목표치에 따르면 만약에 2025년까지 50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간 매출의 성장률이 무려 평균적으로 20%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과거 5년보다 앞으로 향후 5년의 매출 성장률이 더 좋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한 가지 논리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팔의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단연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나 높았다.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초에 65배가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5배가 넘어간다. 굉장히 좀 비싼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주가 매출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주가가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페이팔의 PE 레이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PE 레이쇼 갭으로 보면 34.43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자, 옆에 보시면 5년 평균 PE 레이쇼가 59배, 거의 60배 가까이 형성이 됐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34배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죠. 따라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커다란 투자 리스크는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페이팔의 투자 리스크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퀘어 그리고 소피파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페이팔의 벤모 뒤를 바짝 쫓아오는 캐시앱의 추사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벤모 같은 경우는 미국 성인 인구의 14%가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말 기준으로 5,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게 벤모인데 캐시앱이 3,600만 명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벤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경쟁사가 하나 나타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 더 시장 점유율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쇼피파이였는데 제가 쇼피파이를 페이팔의 강력한 리스크로 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쇼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쇼피파이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상인들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 2월에 쇼피파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따라서 이커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인들이 그냥 쇼페이만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쇼피파이는 그냥 단순히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고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의 모습도 갖게 됐다. 따라서 쇼피파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퀘어 요 두 가지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면서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경쟁에 심화되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스퀘어 그리고 이제 페이팔 종목에 대해서 스토리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봤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시킹 알파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옮겨서 수치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수치적 분석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능 하나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멤버분들께서는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이 Compare Stocks and Funds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ETF 몇 개를 설정해 놓으시고 비교를 바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용한 툴이거든요. 자,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Compare Stocks and Funds를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이동이 되는데 여기 Create New Comparison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Create이라는 것은 이제 만든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Comparison은 비교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 5개, 6개까지 다양한 종목을 설정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개 종목을 넣어놓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페이팔이죠. 페이팔을 이렇게 찍으시고요. 자, 페이팔 여기 나왔죠. PYPL이 티커 네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록이죠. 블록은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SQ가 티커 네임이죠. 자, 이 두 가지 종목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페어를 누르시면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 보고서를 뭐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엑셀에다가 옮기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뽑으시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화면에서만 비교를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컴퍼니 이름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시가총액은 얼마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레이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가지고 점수를 내보니까 페이팔은 셀이 나옵니다. 당장 팔아버려야 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스퀘어는 홀드, 보유 의견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니까 둘 다 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점은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수치적 분석에서는 두 종목 모두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것 같고요. 사람이 레이팅을 매기는 그런 점수는 둘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점수가 더 정확한 건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퀀트 레이팅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페이팔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에서 C-를 받고 있으니까 뭐 중간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본 것처럼 원래는 한 60배가 넘어가는 60배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40배도 되지 않는 PER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C 학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퀘어는 아직도 비쌉니다. D-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장세는 스퀘어, 즉 블록이 더 좋습니다. B+, 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약간 둔화되면서 중간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에 있어서는 페이팔이 훨씬 더 좋죠. A+를 받는 반면 지금 블록 같은 경우는 C+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은 그 주가의 힘이죠.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페이팔이 좀 더 빠졌기 때문에 F 학점, 스퀘어 같은 경우는 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의 전문가들의 예상치 역시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특히 페이팔의 예상치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랑 52주 최고점하고 비교를 하면 페이팔은 무려 6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스퀘어 역시도 5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 모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줍줍을 하기에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주가와 52주 최저점을 비교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 비해서는 31%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점, 최저점은 이제 지난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난 52주 1년간의 최저점에 비해서는 페이팔은 31%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미 77%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최근에 회복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토탈 레턴을 보시면 지난 1개월 동안 주가가 페이팔
같은 경우는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스퀘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15%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3개월을 보면 아직까지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페이팔은 마이너스 36%, 스퀘어는 마이너스 9%고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을 보시면 페이팔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48%, 그리고 스퀘어는 마이너스 29%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아직 배당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논갭보다는 갭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 레이시오 갭을 보시면 일단 TTM을 봐야겠죠. TTM이라는 것은 Trailing 12 Months의 약자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34배니까 많이 하락했죠. 원래 이제 60배 가까이 치솟았던 그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반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막 이런 변환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PER이 400배가 넘어간다.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EG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죠.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대비 PE 레이쇼는 1.0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요 성장세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아직까지도 뭐 높다, 뭐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즉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6배입니다. 반면 스퀘어 같은 경우는 3.8배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스퀘어가 훨씬 더 싸구나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퀘어의 수입 중에서, 매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가상화폐의 매출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번에는 성장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을 살펴보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18.26%로 뭐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스퀘어를 보시면 매출의 성장이 무려 85.95%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급격하게 느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5%나 되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12개월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스퀘어 같은 경우, 특히 이 볼록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앞으로 12개월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상화폐의 매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 더 중요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도 매출이 한 18% 정도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죠. 비슷한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정도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비타의 성장률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은 21.4% 정도 페이팔은 유지를 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에비타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600%. 이 얘기는 이제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인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을 좀 살펴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년 전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블록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26.55% 정도 올라가고 있다. 3년 내내 그렇다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수익률이죠. 프로피타빌리티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자,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아있는 수익을 얘기하잖아요. 그야말로 총 수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페이팔은 46.99%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제 스퀘어인데요. 블록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직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굉장히 총이익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블록이라는 기업은요, 넷인컴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넷인컴이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0.94%라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 페이팔은 16%니까 나쁘지 않은 순이익 마진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봐도요, 페이팔은 10.85% 괜찮고요.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직 3.87%에 머물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페이팔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도 마찬가지죠. 리턴 온 에퀴티는 에퀴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매년 만들어내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해 동안 2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잘 번 거죠. 따라서 20%라는 훌륭한 ROE가 나오고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5.3%, 따라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날 뻔했죠. 10% 정도 나오니까요. 따라서 아직까지 ROE가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오너십이 나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인사이더들, 즉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포션이 0.11%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반면 스퀘어, 블록 같은 경우는 11%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그래도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으쌰으쌰 할 분위기가 되겠구나라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 기관의 보유 비중을 보면 페이팔은 77.7%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끼는 기업입니다. 반면 스퀘어 같은 경우, 블록의 경우는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리스크를 볼까요?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을 보면 페이팔은 전체 주식 중에 2% 정도만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차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퀘어는 조금 높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 무려 8% 이상을 지금 공매도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면에서는 약간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베타 레이시오도 마찬가지죠. 1.0을 넘어간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보다 높다는 건데 지금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높은 편입니다. 43% 정도도 높은 거거든요. 평균치보다. 하지만 스퀘어는 조금 심각하죠. 시장 평균 변동성에 비해서 한 160% 정도 더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얼트맨 제트 스코어가 있잖아요. 이 스코어는 뭐냐면 이 해당 기업이 뱅크럽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3.0을 넘어가면 안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팔 그리고 블록 모두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PS 리비전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어닝의 전망치를 올려주고 있는가 내려주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 리비전은 페이팔은 하나, 그리고 스퀘어는 5건인데 비해서 지금 다운, 낮춘 것을 보시면요. 29건 그리고 16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의 전망치가 두 기업 모두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특히 페이팔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매출이 얼마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넷인컴은 얼마고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발란시트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의 현금과 어느 정도의 뎃을 가지고 있는가. 뎃은 이제 부채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9.5 빌리언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의 규모가 9.81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5.3 빌리언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채가 5.52 빌리언 정도, 따라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자, 이번에는 토탈 뎃 투 에퀴티를 보겠습니다. 나의 자본이 더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가를 보잖아요. 만약에 부채가 더 많으면 이 퍼센티지가 100%가 넘어가겠죠. 자, 스퀘어가 그렇습니다. 나의 자금보다 지금 부채가 66% 정도 더 많은 거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부채가 166만 원 정도가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나의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4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수치적 분석을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볼 때 페이팔이 더 좋아 보이는지 아니면 블록이 더 좋아 보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이 커뮤니티 쪽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 페이팔, 스퀘어의 소식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미주은 책을 통해서 페이팔에 관련된 스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이 두 기업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훌륭한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생각되시는지 이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월가의 목소리는 계속되고요. 좋은 종목들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토리 부분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의 분석 내용 그리고 투자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